오늘은 김성호 씨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평생 입어본 정장 중 가장 좋은 검은 양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동네 양복점에서 맞춘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의상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와 함께한 삶,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결혼할 때는 이런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네 작은 음식점에서 간소하게 치렀던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28배 민수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결혼하는 신부 역시 좋은 집안의 교사였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괜찮지 않겠니? 오늘은 우리 민수가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 하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오늘 올 하객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공장 사장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주차장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고급 외제차들 사이로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호 씨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었습니다. 야, 김성호 진짜 왔네. 아직도 그 촌스러운 모습 그대로야. 박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형 건설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공장이나 하는 놈이 뭐가 달라졌겠어.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지. 이명준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하다. 얘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좋은 집안 딸과 결혼을 하지? 또 다른 동창인 정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호 씨를 무시해왔던 그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를 깔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신들의 모습과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성호 씨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장도 참 소박하네. 역시 수준이 딱 거기까지야. 박철수가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는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르지.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따뜻한 부정간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을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던가. 공장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비를 걱정할 때도 아들의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기에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할 것 없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성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오늘 신부 아버지도 오실 텐데 그분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신부 아버지도 오시지?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까 도착하셨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잘 입으셨더라고요. 민수가 농담으로 말하자 성호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친척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호 씨는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이 모이는 로비에서 성호 씨는 동창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김성호. 오랜만이다. 박철수가 과장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그 공장 하고 있어. 네,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우리는 다들 바빠서 이런 소규모 사업은 엄두도 못 내겠던데. 이명준이 말끝에 조롱의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참 아담하네. 요즘 다들 호텔에서 하던데. 정대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가세했습니다. 성호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어려운 시절에 공장 운영하면서 애까지 결혼시키고.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인 것 같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애들 교육시키느라 사교육비만 월에 몇백씩 나가는데 참 힘들겠다 싶어. 또 다른 동창인 김광수가 거들었습니다. 성호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결혼식 순서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요즘 결혼식이.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 아들 결혼식 때는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정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하지만 격에 맞게 해야 하니까.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딸 결혼할 때도 웨스틴 조선에서 했는데 하객이 300명 넘게 왔더라고. 그날 축의금만 해도. 이명준이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호 씨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결혼식 비용은 그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박한 결혼식을 위해서도 몇 년 동안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서 겨우 마련한 결혼식이었는데 이들에게는 그저 초라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호야, 신부 집안은 어떤 분들이야? 들어보니 교수라던데. 최영수가 물었습니다. 네, 신부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시고. 성호 씨가 답했습니다. 오, 그럼 집안이 괜찮네. 그런데 어떻게 승낙을 받았어? 솔직히 신부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김광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에 성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신랑 신부가 입장을 준비하면서 민수와 신부 지연이는 로비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분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강한 분이니까. 민수가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항상 자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자신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민수 오빠를 이렇게 멋지게 키우셨잖아요. 지연이가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성호 씨는 동창들의 뒷담화를 들었습니다. 진짜 안쓰럽긴 하다.
아무리 그래도 동창인데. 하지만 현실이 현실이잖아. 우리랑은 살아온 세계가 다르지. 애 결혼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신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려나. 그러게. 신부 집안에서 눈살 찌푸릴 만도 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호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으니까요. 결혼식장 복도를 걸으며 성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민수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일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위의 다른 하객들은 모두 그보다 화려해 보였고 자신만 유독 초라한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우아한 몸가짐이었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니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행복한 날인데. 하지만 동창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신부 측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민수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그는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동창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김성호는 가난해서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제 아버지 공사장 일용직이래. 우리랑은 격이 다르지.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격이 온순했던 것도 있지만 화를 내봤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학에 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을 견바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수할 돈도 없었던 그는 결국 작은 공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창들은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지만 그는 좁은 공장 안에서 기계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작은 공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하나만큼은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성호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소박한 양복. 동창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자기 위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늘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늘 자신을 작게 만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결혼식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민수가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아내에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안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곧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도 오늘 가장 멋있는 아버지예요. 자신감 가져요. 그 문자를 보고 성호 씨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내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동창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예 성호 씨를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김성호가 우리한테 돈 빌린 거. 아, 그때. 급식비도 못 내서 우리가 도와줬잖아. 맞아, 맞아. 그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데.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던데.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 결혼식도 이 정도면 참 안쓰럽다. 그러게 말이야. 신부 측 가족들이 뭘 생각할까? 이명준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부 아버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던데. 아무래도 격차가 너무 나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성호 씨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변의 다른 하객들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컸을까? 아버지와는 완전 다르잖아. 그러게. 민수는 정말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아버지는 유전자의 신비지 뭐. 아니면 어머니 쪽 유전자가 강한가. 그들의 웃음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와 수치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참자. 오늘 하루만 참자.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성호 씨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신부 집안은 괜찮은 것 같던데 어떻게 승낙을 받았을까? 아마 신랑이 워낙 잘생기고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버지는 저런데 아들은 잘 키웠네. 그러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신부 측에서는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사돈이 저 정도면. 이 말을 들은 성호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신부 가족까지 언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달랬습니다. 최영수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신부 측에서 좀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몰랐겠지만 이런 식이면. 맞아. 나라도 좀 그럴 것 같아. 사위는 괜찮은데 사돈이 저러면 나중에 계속 부담스럽잖아. 그러게. 격이 안 맞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성호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축사를 하는 동안 성호 씨는 자신도 준비한 축사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품위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두 집안이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민수군은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 지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호 씨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사돈 어른께 감사드립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마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오히려 민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비웃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도 참 불쌍하긴 해.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신부 측이 얼마나 눈치 보고 있겠어. 나중에 친척 모임 같은 데서 어떻게 어울릴까. 대화도 안 통할 텐데. 그들의 속삭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결혼식장 밖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 밖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정부 번호판을 단 그 차량은 다른 차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뒤이어 보안 차량 2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장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차예요? 정부 차량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죠? 주차장을 지나던 하객들도 고개를 돌려 그 차량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위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원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경호원 한 명이 정중히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상황 확인 중입니다. 다른 경호원은 결혼식장 주변을 둘러보며 보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걸이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중요한 자리에서 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느 분을 찾으시는지. 김성호 씨를 찾습니다. 아드님 결혼식이 여기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해 보이는 인물이 김성호 씨를 찾다니. 그것도 이렇게 정중한 말투로. 아, 네. 김성호 선생님이시군요. 결혼식이 진행 중이신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직원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니.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김성호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장 로비로 들어온 그 남성의 모습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위 있는 모습과 경호원들의 존재는 평범한 결혼식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경호원까지 있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 정부 인사인가 봐요. 차량도 정부 것이더라고요. 특히 성호 씨를 조롱하던 동창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원까지 있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명준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를 찾는다고? 정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김성호가 저런 사람을 알까? 최영수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로비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민수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신부 지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성호 씨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창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직원이 성호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요? 성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누가요? 이재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이름을 들은 순간 성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재석. 이라고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호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이재석일까? 성호 씨가 로비로 나가자 그 남성이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호 형님. 오랜만입니다. 성호 씨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재석아. 네, 형님. 이재석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동창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그 이재석이 김성호를 형님이라고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이재석 비서실장인가? 이명주는 아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떡해. 다른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다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아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김성호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런 관계라니. 김광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뭘 한 거야?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재석이 성호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민수 결혼 축하드립니다. 바빠서 늦었네요. 재석아, 내가 이렇게 바쁜 몸으로 어떡해. 형님 아드님 결혼식인데 못 올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와야죠.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재석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호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불편한 일 있으셨나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아니다, 아무 일 없어. 성호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석은 예리한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성호 씨의 동창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정치권에서 일해온 그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 저분들이 형님의 동창분들이신가요? 이재석의 시선이 동창들에게 향했습니다.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가 허둥지둥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다른 동창들도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석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불편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형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이 형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재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이재석을 말렸습니다. 재석아, 괜찮다. 오늘은 민수 결혼식이니까. 하지만 이재석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재석이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형님에 대해 소개해드릴까요? 성호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재석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이재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성호 형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동창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존경해온 분입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입니다. 이재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희 집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형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호 씨는 당황해했습니다. 재석아,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아닙니다, 형님.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석아, 지금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김성호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재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당신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셨는데 저 같은 후배를 위해 자신의 점심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평가받는다고. 결혼식장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민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부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민수야, 이분이 재석이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민수군이군요. 이재석이 민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형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세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재석 비서실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형님 아드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과 인연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결혼식에 와주다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지연이 성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재석이 말했습니다. 형님 겸손하지 마세요. 형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후배들을 챙기셨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성호야. 아니, 성호 형.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성호 씨가 당황해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무했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명준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제대로 몰랐어. 그래. 우리가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정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못났어. 성호 씨는 동창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괜찮다. 다들 각자 살기 바빴으니까. 하지만 이재석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너무 선량하세요.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분입니다.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호 씨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재개된 후 이제 성호 씨가 축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김민수의 아버지 김성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이재석 비서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동창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호 씨는 잠시 멈춰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수를 키우면서 늘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객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석 비서실장님께서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후배가 힘들어하면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연 씨, 두 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호 씨가 축사를 마치자 결혼식장에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석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다른 하객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성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철수가 가장 먼저 다가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괜찮다, 철수야. 다 지난 일이야. 성호 씨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오늘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정말 부끄러워.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명준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도 정말 사과하고 싶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너를 판단한 내가 정말 바보였어. 우리 모두 그랬지.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만 봤으니까. 정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성호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야말로 진짜 성공한 거야. 이재석 비서실장 같은 분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아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김광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났어.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제대로 몰랐구나. 성호 씨는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럴 수도 있어.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잖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거지. 하지만 우리가 너를 무시한 건 잘못이었어. 박철수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오늘은 민수가 결혼하는 날이니까 기쁘게 보내자.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재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다우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재석아, 너무 과하게 말하지 마라. 애들이 당황하잖아. 성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예요.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니까요. 동창들은 이재석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성호 씨 가족과 이재석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성호 씨와 이재석이 함께한 사진은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사진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재석이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내가 와줘서 민수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성호 씨가 답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분이셨다니. 뭘 훌륭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성호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저도 아버님처럼 살겠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고맙구나, 지연아.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이재석이 떠나기 전에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민수군이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니다, 재석아. 그런 건 안 돼. 민수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성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형님다우세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동창들도 하나씩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의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제부터 진짜 친구로 지내자. 고등학교 때 못했던 우정을 지금부터라도
그래, 철수야. 이제부터는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결혼식장을 나서며 성호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야말로 너 같은 아들을 둬서 행복해. 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 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결혼식 정말 잘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민수가 정말 훌륭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호 씨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나며 성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따뜻함을 베풀겠다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기쁨과 함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날. 그리고 옛 친구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룬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 씨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